남산주성 김대석 대표만의 투자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싸게 사는 거죠. 뭐.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어쨌든. 근데 싸게 산다는 거 무조건 저 PBR, 저 PBR만 사는 건 아니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뭐에 대비해서 싸게 사느냐. 예. 상대적인. 뭐 자산주나 저 PBR주나 저 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비교한 게 있잖아요. 아, 이게. 그렇죠. 뭐 자산이든 수익이든. 근데 이제 고ROE 뭐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보는데 배당도 같이 보고 뭐 하여튼 이런 지표들을 보는데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가 진짜로 이제 그런 성장을 유지할 것인지 뭐 좋은 비즈니스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좋은 비즈니스인지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살펴보고 때로는 절대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평가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싸다고 생각하면 사는데 하여튼 나는 내가 싸다고 생각하면 사고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네. 뭐 하여튼 그런 편이에요. 투자는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되거든. 예. 그 싸게 사는 거하고 좋은 기업을 사는 거하고. 그렇죠. 이제 뭐 나쁜 기업을 싸게 팔면 그건 뭐 좋은 게 아니죠. 예. 이렇게 나쁜 기업도 엄청 쌀 수도 있거든. 그 하여튼 싸게 사는 거하고 좋은 거하고 조금 다른데 예. 사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 제일 좋지. 근데 좋은 기업을 싸게 사기 어렵고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게 사실 좀 더 어렵거든. 그러니까 싼 거를 먼저 좀 보고 그 안에서 좋은 이 기업이 회사들이 정말 좋은 기업인지 아니면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것도 이런 개념 안에 그렇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약간 저는 의문시 되는 게 고금리인 시절에 시장 모두가 다 저평가받던 시절에는 그런 거 이제 찾기가 좀 쉬울 텐데 저금리인 시절 유동성이 막 넘쳐나는 이 시절에는 싼 주식 찾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지금 사실 시장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싸다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한다면 네. 싼 주식도 너무 많지 아직도. 대표적으로 은행주, 0.2 PBR, 0.3 금융주. PBR. 금융주 봐봐. 은행주를 보면 뭐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거의 지난 한 5, 6년 동안 한 번도 안 좋아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선장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수익은 계속 늘고 있죠. 수익은 계속 늘고 있고 배당도 거의 뭐 5%에서 7%까지 심지어 8% 올해도 예상되는 금융주도 있을 만큼 그리고 PBR도 거의 뭐 0.3, 0.2, 0.3, 0.4 네. 뭐 0. 그러니까 은행주 보면 너무 싸요. 말도 안 되게 사실은 싸고 싼데 이제 전망이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센티멘털이 좀 안 좋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봐도 되게 좋은데 또 그리고 이제 관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금감원이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뭐 배당 자제하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건설주도 지금 섹터 중에 건설주 제일 싸죠. 건설주 엄청 싸죠. 건설주 퍼일짜리 애들도 있어요. 퍼2? 퍼1? 그렇죠. 예. 근데 건설주들도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2003년도, 2013년도를 지나면서 사실은 엄청 튼실해졌거든요. 그 이렇게까지 쌀 이유가 없는데 체질이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까지 쌀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좀 증권주들도 지금 엄청 싸고 여전히. 증권주가 아직 싸요? 그럼요. 그래요? 증권주 싸. 이익들을 보세요. 이거 이익이나 자산 대비해서는 무지하게 싸요. 근데 이런 섹터들이 정말 좋은 기업이냐? 아니면 나는 좋은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는 하거든요. 하여튼 그 안에서 이제 발라봐야 되니까. 그렇죠? 발라볼 수도 있고 이제 섹터가 정말 장기적으로 좋은 건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싼 영역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여전히 싼 것들은 시장에 너무 많다. 여기에서 드는 이제 두 번째 의문은 그겁니다. 싼 놈은 어제도 쌌고 내일도 싸다. 작년에도 쌌고 내년에도 싸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이제 투자도 되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시장 아닐까. 그래 왔죠. 뭐 PER 40배, 50배, 60배, 100배 주는 것도 있는데 PER 1배짜리, 2배짜리도 있고. 맞아요. 왜냐면은 그래 싼 거 다 알아. 뭐 이익 잘 내네 알아. 근데 뭐 누가 더 그 주식 비싸게 사줄 거야? 근데 뭐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남이 좋아하는 거 사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미인주를 사라고.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IT 버블기 때도 그랬고 2001년부터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통계를 못 내봤는데 그때 그 시기를 풍미했던 주식들이 있어요. 주도주? 뭐 주도주라 그래야 되나? 스타 주식들? 어쨌든 스타 주식.
그래서 막 시총이 1조가 가고 한 10년의 기간을 보면 그 2000년부터 한 2010년까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네. 거의 상당수가 상장 폐지되거나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네.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도 있고 뭐 천정부지에 오를 수도 있고 엄청 비쌀 수도 있는데 전혀 돈을 못 벌고 그게 오랫동안 누적되면 회사 망한다는 거지. 언젠간 주가도 내려오고 그럼 회사가 망하면 예. 회사가 망한다는 건 이제 주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의견 거절을 당하거나 회계감사가 네. 통과를 못 하거나 내지는 뭐 횡령을 하거나 네. 결국 네. 마지막에 아니면 주가 조작을 하거나 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사유가 있는데 결국은 모든 이유는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요. 돈을 못 벌거나 자산이 전혀 없거나 뭐 이래서 하거든.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 결국은 돈 못 버는 회사들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드는 세 번째 의문. 자꾸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이거는 여러분도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데 요즘에는 회사가 돈을 못 벌어도 상폐를 안 시키잖아요. 그런 것도 특히나 이제 기술특례 기업들 적자 상장도 굉장히 쉬워졌고 뭐 쉽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계속 적자를 내도 상폐 요인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풀려서인지 몰라도 옛날에는 기업 가치 1조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느껴졌는데 그렇지. 조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지금은 시가총액 1조가 그냥 네 집 애 이름 같아요. 저도 아이 넷째 하나 더 낳아서 이름 1조라고 지을까? 야, 그러니까 너무 이게 흔해진 것 같은 거죠. 맞아.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을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시대가 아닐까. 음. 그런 시대에는 그냥 같이 무감각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아니 뭐 그 말도 나는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게 위험한지 아닌지를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라는 거지. 알면서 하는 거하고 알면서 하면 사실 더 문제긴 한데 알면서 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지금 무슨 주로 올해 10배 먹었다. 어떤 펀드 매니저 뭐 수익률 몇십 %라고 자랑하냐? 맞아. 나는 한 종목으로 몇십 % 지금 2달 만에 냈다. 그걸 보면은 그냥 저분이 대단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막 들게 되고. 내가 아까 그 얘기 안 했는데 예. 처음 투자할 때 처음 2000년도에 네. 내 바로 옆에 앉았던 친구 100만 원 가지고 예. 순식간에 900만 원으로 만들더라고. 9배. 뭐 그냥 얻어 걸려서요? 새로운 기술, 그 유명한 100만 원을 가지고 몇 개월 만에 정말 900만 원을 딱 만들었지. 아유, 새로운 기술 뭐 9배 정도면 그래가지고, 뭐 중간에 내리신 거네요. 9배 정도면. 못 내렸지 우리가. 그래요. 결국엔 나는 이제 뭐 아주 조금 나중에 투자를 내렸을 때 했고. 그때 우리 김철수 대표님도 새로운 기술 사긴 사셨구나. 그때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가치를 평가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야, 얘가 얼마 했던 주식인데 얼마 전까지 해도 얼마까지 갔던 주식인데. 옛날이요. 네. 그렇지. 그 당시에 보면 새로운 기술이 뭐 몇천 원 하다가 이게 30만 원까지 갔어. 네. 3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2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예. 그게 다시 2천 원을 가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이게 올해 뭐 동학 게임이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처음 들어오면서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주식에 대해서. 그렇죠. 누군 뭐 처음부터 그러면 흔히 되는 게 그냥 아주 단순한 생각.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이런 거는 하기 싫어. 나도 그랬고. 귀찮죠. 모르지. 예. 귀찮은 게 아니라 할 줄 모르고 누가 좀 가르쳐 주거나 해보면 그러니까 네. 뭐 투자 클럽 같은 데 가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아니 이런 거 뭐 하는 걸 보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데 보통은 직장 생활하고 뭐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네. 그러면 대개는 아주 단순한 거. 이런 게 좋겠구나. 바이오가 우리는 좋겠구나. 좋다는 거. 좋겠구나. 무슨 뭐 5G가 좋겠구나. 뭐 좋다는 거 오르는 거. 처음에 겁이 나서 잘 못 사도 막 주가가 오르는데 내가 며칠 전에 살라고 했는데 또 올라 있어. 그러면 이제 조급한 마음이 자꾸 이제 그런 게 사는데 또 그게 수익을 주니까 네. 그런 거면 사게 되지. 근데 그게 꼭 좋잖아요. 나중에 결과는 결국 더 나중에 나오겠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돈 못 벌고 계속 적자를 크게 내고 돈 못 벌면 네. 결국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은 펀더멘털이라는 거고 최고의 투자와 최악의 투자 하나씩만 꼽아주세요. 최악의 투자는 아까 상패당한 그런 것들이 다 최악의 투자인데 네. 최고의 투자 이게 휴스틸이라고 아니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갔으면 휴스틸을 또 살 거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진짜 음.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가면 새로운 기술 사야죠. 아니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 네. 제가 이제 그 축전지 주식들 아트라스 BX 야. 세방전지 우리는 지금 네. 2차 전지를 논하고 있는데 그 옛날이긴 합니다만 그때는 2차 전지라는 말도 사실 거의 없었죠. 축전지, 네. 1차 전지. 네. 그때 2008년도가 사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자산을 이룬 바탕이 되는 해. 2008년도 금융이 와서 나도 이제 투자하고 있던 금액이 4분의 1 토막이 2008년에 그걸 다 복구시켜 준 게 그 주식들이거든. 아트라스 BX 같은 회사가 내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2008년 10월 27일, 28일 예. 정점이 있을 때 그때 시총 500억 했어요. 시총 500억까지 떨어졌는데 그해 얘가 영업이익을 820매덕? 820매덕인가 냈고 근데 그때는 뭐 순이익을 600 몇십억이 냈어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던 때라 뭐 그런 게 즐비했죠. 예. 절비하진 않았어. 이 정도로 되는 건 없어. 그 중에서도 더 그러니까 금융이 와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계속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때 환율이 많이 올라서 수출주들이 좋았을 거고 수출을 그쵸, 많이 하는 그쵸. 회사들이 좋았을 거고 그리고 정말 체질적으로 좋아진 회사들 그 이제 축전지 회사들이 그 당시에 그랬거든. 2007년까지 그 낙가격이 계속 낙가격이 500불에서 4,000불까지 오르면서 정말 그 판가를 따라가기 어려웠는데 쭉 올려주는 가격을 판가가 한번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전 세계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파산을 했고 살아남아서 그 과실을 아직까지 따먹고 있는 거지 그 회사가. 근데 축전지가 지금 2차 전지를 우리가 다 논하는데 축전지 아트라스 BX의 축전지가 테슬라 차에도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래요. 테슬라 차 열어보면 네. 아트라스 BX 축전지 딱 들어가 있지. 맞아요. 그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조금 이야기하는 거 듣기는 했는데 근데 문제는 또 지금 요새 아트라스 BX 되게 시끄럽잖아요.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자진상패 때문에 자진상패 때문에 합병하는 것도 있고 정말 문제. 정말 그런 게 한국 주식시장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그 최고점 지수가 최고점 랠리를 펼치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약간 그런 게 있을까요? 빡스기 시절에 투자를 하는 것과 지수가 랠리를 펼치고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건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고점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부동산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니 또 어려운 구조가 돼 있기도 하고 여전히 한국 시장이 굉장히 싼 회사들이 많아요. 비싼 회사들은 뭐 택도 없이 비싸지만 싼 회사들이 많고 이렇게 오를 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 그러니까 진짜 2루타, 3루타, 4루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발굴하는 방법. 나도 좀 그거 가르쳐줘. 근데 이게 2루타 3루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런 거지. 우리가 뭐 버핏의 예를 들면 버핏은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잖아요. 근데 버핏은 성장주 투자자거든요. 버핏이 처음 했던 투자를 보면 버커셔 해스웨이를 샀잖아. 방직 회사에. 그걸 사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투자였다고. 근데 이건 단순하게 망해가는 산업을 그냥 싸게만 샀을 뿐이고 이분이 나중에 샀던 회사들을 보면 코카콜라니 뭐 심지어 최근에 애플까지 그냥 정통 가치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저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닌가? 뭐 이럴 수 있는데 왜냐면 이 회사들은 계속 성장을 한다고 이렇게. 그래프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성장을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가 ROE라고 이제 그 지표를 쓰면 ROE가 뭐 20%를 유지한다.
하는 건 매년 20% 복리로 성장한다는 네. 거잖아요. 복리로 성장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그래프 이렇게 로고 그래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만 된다면 처음 살 때 이 위에서 비싸게 사든 더 비싸게 사든 시간 가면 여기 다 만나는 거야. 네. 근데 시간 만난 이후에는 더 위로 가는 거지, 성장하는 네. 애들은. 네. 네. 아닌 애들은 그냥 계속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ROE를 유지하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미국 시장에는 많은데 그런 회사를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골라내는 것도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로 치면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죠. 연 한 18%, 20% ROE를 꾸준히 몇십 년을 유지했으니 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회사를 골랐고 계속 그렇게 성장할 것 같다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주구장창 웬만하면 안 팔고 5년 10년. 근데 그렇지 않고 약간 사이클을 그리는 회사들인데 이거 너무 싸다 그러면 그 사이클에 맞게 또 매매를 또 하기도 해야 되겠죠. 내년 주식 시장을 보실 때 이거는 제일 좀 기대가 된다라거나 이거는 제일 좀 우려가 된다라거나 좀 꼽을 만한 요인들은 있을까요? 지금 참 올해 신기한 게 이런 거잖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완전 망할 줄 알았는데 막 주가는 더 좋고, 이걸 3월 달에 뭐 다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뭐지? 그렇다고 경기가 엄청 좋아지거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뭐 지금 뭐 하루에 사망자가 뭐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역으로 우려되는 건 이제 반대인 거지. 내년에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뭐 경기가 좋고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올해 겪었던 거와 반대로 진짜로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사건이 좀 잠잠해지고 했을 때 네. 오히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들지 않나? 난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막 이제부터 더 좋겠지 했지만 사실 더 좋지 않고 그동안 풀렸던 유동성을 회수할지도 모르고, 미국으로 치면 연준에 뭐 돈 푸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뭐 회수할지도 모르는 데다가 뭐 하여튼 기대감이 뭔가 좀 꺾이고, 또 사람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뭐 이렇게 흘러가는 다른 사건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좀 더 길게 가면서 파산하는 국가가 나올 수도 있고, 작은 뭐 신흥국 중에 가장 안 좋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기회고 이렇게 좋아진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상황일 때 위기가 또 찾아올 수도 있는 거지. 내년 한 상반기 한 6월이나 7월 되면 대충 코로나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빠르게 이제 백신하고 치료제가 좀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근데 사실 뭐 미국의 그 파우치 소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고는 있지만 독감이 뭐 종식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안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산 시장은 그걸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나는 이제 개인 투자자, 내가 처음 이제 주시장에 들어왔을 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한 번씩. 한 번씩 하면 이런 거거든. 그때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가가 완전 빠지고 힘들어지고 난 뒤에 느꼈던 거지만, 내가 주식시장에 있는 저 전문가라는 사람들하고 뭔가 매매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도 좀 있었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를 때는 그냥 다 오르니까 좋지. 네. 근데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과연 아는 게 뭐가 있었지? 아무것도 몰랐고 뭐 이렇게 사고 팔고 막 한 거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동학개미들보다 이제, 근데 옛날하고 많이 틀리지. 네. 근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네. 워낙 많으니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 말이 중구난방이다 정말. 미리 좀 준비할 시간을 좀 줬으면 뭐 이렇게 그래도 말이라도 조금 준비해 올 거 아니야. 올해는 산타랠리가 없다던데. 25일날 24일날 오시면 2주 격리해야 돼서 1월 9일날 오시는데 내년 차 좋을 거야. 산타랠리 1월달에 오는 걸로. 이제 핀란드에서 오셔가지고 자가격리 좀 하셔야 되나? 들어오면 이제 자가격리 2주간 해야 되기 때문에